엊그제 60세를 넘긴 탓일까요? 조선일보에 실렸던 기사가 눈에 밟히더군요. 인터뷰에 응했던 어떤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퇴직하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는 기사였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면 이혼 얘기를 꺼낼 생각이에요. 아이들만 보고 살았고 앞으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이 퇴직하면 온종일 같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뭘 준비해야 합니까? 황혼, 이 네 글자를 남의 집 이야기로 흘려버릴 만한 부부 얼마나 될까요? 일본에서 반영된 황혼이혼이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면이 크기 때문에 그 상황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되죠. 당시의 황혼이혼 드라마 시청률은 자그마치 20%가 넘었습니다. 그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게 전개가 된 거죠. 남편이 환갑을 맞아서 퇴직하는 당일날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있어요. 남편이 전화로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던 아내는 지체하지 않고 자신도 남편에게 줄 게 있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을 놀래줄 말이 있어요. 두 부부가 서로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한 상태에서 남편이 마지막 퇴근을 합니다. 과연 이 부부가 전화로 이야기했던 선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내의 놀라운 선물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남편은 아내의 눈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을 쳐다보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여보, 오늘부로 이혼해요. 아내가 퇴직한 남편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이혼 요구였습니다. 그런 남편은 아내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준 뉴스처럼 이혼 요구였을까요? 남편이 준비한 선물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내 몰래 준비한 해외여행 티켓이었거든요. 한평생 남편을 위해 고생한 아내를 위한 마음의 선물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남편의 퇴직일이 황혼이혼의 서막이 열린 날이 되고 말았죠. 이런 상황이 비단 일본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황혼이혼을 꿈도 꾸지 않는 부부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도 해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황혼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죠. 2021년 조선닷컴이 SMCNC 조사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 프로에 의뢰해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남녀 227명을 대상으로 주변의 황혼이혼에 대해서 공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그마치 응답자의 57%가 공감한다고 답변을 했죠. 또 살면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65%가 그렇다라고 답한 것만 보더라도 황혼이혼의 먹구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의 사례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선 황혼이혼을 숙련이혼이라고 부르는데 황혼이혼을 제기하는 사람의 70%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라는 겁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생활력이 강한 여성들이 늘어난 것도 황혼이혼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몇 개월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1급 노후 설계사인 요코테 쇼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의외로 많은 남편들이 전업주부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내가 감히 이혼을 생각하겠냐고 착각을 하죠. 이혼하겠다고 해봤자 먹고 사는 문제를 남편의 도움 없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아내의 결심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아내가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요코테 쇼타는 그런 남편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그동안 아내가 말은 안 했어도 오랫동안 쌓인 미움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남편은 알아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더군요. 그럼 황혼이혼으로 갈라선 부부들의 개인 일상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황혼이혼으로 인한 파급 위험은 남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일본의 다쿠쇼쿠 대학 사토 교수는
황혼 이혼의 70% 이상은 여성들이 인내심이 바닥났다면서 먼저 제안을 하는데, 여성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다소 고통받긴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일시적일 뿐 이내 개선되는 반면에, 남성들은 황혼 이혼으로 받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한답니다. 그로 인해서 남성은 건강이나 생활관리가 잘 안 되고 사회와 단절된 독거노인이 되어서 고독사로 연결되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황혼 이혼은 인생 말년 행복을 좌우할 만큼 거대한 파급력을 가진 위험 폭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60대는 살값만 닿으면 이혼, 70대는 존재 자체가 이혼 사유라는 농담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같이 살기 싫어서 자기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황혼 이혼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적지 않은 다수의 황혼 이혼자들은 이혼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성 이혼자 최모 씨는 이혼 위자료로 3층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보증금과 월세 수입만 가지고도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혼 이후 생활이 끔찍하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금전적인 것보다 집안에 기둥이 없다는 생각에 가족이 휘청거렸습니다. 집안 대소사에 대해 애들과 상의할 수도 없고 애들도 나도 서로 불안해하기만 했죠. 남편이란 사람의 자리가 얼마나 큰 건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최 씨는 말하길 황혼 이혼이 단지 돈 문제 때문이라면 당사자들은 분명히 후회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이혼 여성 김모 씨도 처음에는 남편에게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좋기만 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내 자리를 찾고 나서도 항상 스스로의 모습이 초라하게만 느껴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오랜 기간 함께했던 흔적은 이혼했다고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엔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황혼 이혼은 많은 부분의 헤어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 분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특히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자금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자산인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국민연금액을 이혼 부부가 균등하게 나눠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혼 후에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이른바 분할연금 건수는 2021년 6월 기준 48,450명으로 2010년만 해도 4,632명 정도였는데 10년 사이에 10배가 급증한 상태입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현실인 만큼 가볍게 넘길 사안이 절대 아닌 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연금을 가입했고 부부로 산 기간이 20년이라고 할 경우 남편이 받을 예상 연금액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 기간이 연금 납입 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만큼 남편은 133만 원, 아내는 67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을 5년 이상 유지했고 배우자와 본인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아내가 자격을 갖춘 뒤 5년 이내에 연금 수급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은 다소 민감한 주제인 황혼 이혼을 살펴보았습니다. 한평생 미운정 고운정이 든 부부간의 황혼 이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픈 상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혼을 선택하지만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일방적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한 세월이 긴 만큼 은퇴 부부의 해피엔딩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갈TV 시청자 여러분, 은퇴 후에도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흔적들을 많이 남기는 삶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